사랑이란 게 뭔가?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 즉, 그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다. 소설가 김현수의 글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 나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자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 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을까? 나의 기대로 만들어낸 가상의 남자, 가상의 여자가 아닐지.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최규환입니다. 예, 박형숙입니다. 우리 박형숙 기자님이 여는 말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온몸이 뭐 간지럽다고요? 가렵다고? 아니 뭐 이렇게 몸서리가 쳐지는 느낌? 예, 이런 게 들어서 예, 읽고 나서 조금 여운이 길었는데요. 네. 오늘 이준호 기자가 자리에 안 계시네요. 아, 맞아요. 예. 네. 지난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준호 기자님이 이준호 부장님이 되시면서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요즘 눈도 코도 감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사실은 방송에 못 들어오실 뻔하다가 곡절 끝에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는 방송에 좀 못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몇 되지 않는 이준호 기자님의 팬분들은 뭐 섭섭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시죠. 예, 그 빈자리가 느껴질지 아닐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는 말 사실 이렇게 박형숙 기자님이 써오셨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거 좀 뜬금없는 소리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박형숙 기자님이라면 괜찮은 글이라고. 늘 저희에게 이런 잠언과 이런 생각거리를 던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 그게 놀리는 말 같아서 지금 또 얼굴이 벌개졌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기 와이프 사건이 좀 있으셨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아, 네, 요즘에 좀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뭐 그렇죠.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자꾸 그렇다는 얘기만. 아니, 네,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서로 이제 원하는 부부싸움 하셨구나. 네네, 저는 참 그러네요. 이분은 굉장히 따뜻한 글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읽게 될 사연인데요. 저는 이제 부부싸움을 했고 아이 덕분에 화해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셨어요? 아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좀 이렇게 생각에 많이 깊이 빠져 사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정말 일상적인 기술이 상당히 부족하세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 데이터를 좀 많이 쓰시길래 제가 평소에 무제한으로 바꾸세요를 많이 권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다 하시더니 드디어 이제 요금 폭탄을 맞은 영수증을 제가 받잖아요. 얼마짜리요? 아, 이렇게까지 공개해야 될지. 하여튼 20만 원 후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고 좀 화내지 않을 부인이 대한민국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남편을 이제 뭐라고 하는 장면을 아이가 봤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좀 많이 위축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20몇만 원이 웬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간 갑이 되고 남편은 을이 되는 상황을 자식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안 돼 보였던 거야. 그러더니 울먹울먹하면서 엄마 아빠를 위로를 좀 해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빠한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허걱했죠.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건가. 이 남자의 표정도 보지 않고 이 상태, 감정 상태도 살피지 않으면서 뭔가 내 머릿속에 그려진 화나는 그 대상한테 막 떠들고 있었다는 느낌이 딱 들어서 아이에게 물었죠. 엄마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하면 좋을까? 이랬더니 정성을 다해서 사과를 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것 같아. 정성을 다해서 사과를 하라는 걸. 그래서 혼자 하기 부끄러우니까 너가 같이 가줘 해서 남편이 있는 방으로 가서 이제 90도 각도로 아이와 함께 허리를 굽히면서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 3번 했어요. 요즘 스마미생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스마미생. 인내심이 약해서. 그러니까요. 하여튼 아이 덕분에 남편한테 사과를 한번 제대로 해봤습니다. 그래. 참 그렇게 또 부부싸움을 한번 하시고 나서는 또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김현수
글을 또 찾아 읽으시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아이가 저는 그걸 딱 일깨워 주는데 내가 도대체 이 남자의 어떠한 것도 살피지 않고 그냥 떠들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살짝 좀 충격 먹었어요. 저도 갑자기 저희 지금 이제 현 2살인 저의 홈런이가 나중에 한 5년쯤 뒤에 우리 부부의 싸움을 본다면 누구 편을 들지 일단 그러니까, 걱정이 좀 드네요.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아이들은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읽어드릴 하는 이야기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이야기인데 글쎄요, 앞서 전해드린 박형숙 기자님의 사연과 사뭇 달라요.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해요. 많이 달라요. 네, 조금 다릅니다. 제목부터 읽어드릴게요. 몸살의 결근까지 남편이 아프니 너무 좋다. 남편이 아픈데 너무 좋다라고 했어요. 부제가 이러네요. 남편이 아프니까 오로지 내 차지가 됐네. 네.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겠습니다. 네. 3월 9일에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 지면을 통해서 소개된 글입니다. 강정민 시민 기자님의 글이요. 글이요? 이게 뭔 소리야? 글이요. 글이요. 좋아요. 강정민 시민 기자님의 글입니다. 네, 오늘은 박형숙 기자님이 생생한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나흘이나 결근했어. 몸살 때문에. 야, 그러다 잘리는 거 아니야? 언니 전화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난 움찔했다. 50 넘어서 재취업이 쉽게 될까? 그럼 내가 밥벌이를 해야 하나? 아이는 셋인데. 순간 갑자기 화가 났다. 남편이 지난 1년간 얼마나 열심히, 아니 얼마나 미련하게 일을 해왔는데. 열심히 일해서 아픈 건데 무슨 소리야? 난 괜히 언니에게 큰 소리로 답했다. 영업부로 발령받고 지난 1년간 남편은 쉼없이 달려왔다. 여름 휴가 때 가족들과 여행도 못 다녀왔다. 휴가를 얻어서 쉬긴 했지만 일에 지친 남편은 여행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틀인가 내리 자고 하루 63빌딩 다녀오고 다음날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남이섬 다녀온 게 전부였다. 평일엔 밤 10시 전에 들어오면 일찍 들어온 거고 거의 밤 12시가 다 돼서야 들어왔다. 집에 들어오면 즉각 취침 모드로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도 업무 연락이 오면 모든 센서를 켜고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회사 일은 쉬는 날에도 카톡과 문자로 계속되었다. 50 먹은 남편이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 없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입사 초기엔 남편에게 일을 줄이라고 화도 내봤고 싸워도 보고 협박도 해봤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입사 20년이 된 지금은 도리어 그럴 수밖에 없는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몇 개월 전 남편 회사에서 행사가 열렸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행사였다.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상사가 말을 걸었다. 아이고, 집에서 보약 좀 해먹이세요. 옆에서 보면 회사 일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안쓰러워요. 네.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속은 말이 아니었다. 그분은 남편과 완전히 다른 부서 사람이다. 그런데도 남편이 과하게 일하는 게 보였나 보다. 아내들은 보통 자기 남편 혼자서 회사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의 다른 부서 동료에게 일을 많이 한다고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말 우리 남편이 심각하게 일을 많이 하는구나 싶었다. 그리고 새해, 남편은 신년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긴장이 풀린 탓이었는지 감기에 걸렸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 남편은 집에 올 수가 없었다. 그날 부서 MT가 계획돼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MT에 참가하러 차에 올랐다. 다음날 토요일 저녁 집에 와서 일요일까지 내내 잠을 잤다. 월요일에 조금 좋아진 몸으로 출근했지만 감기가 다시 심해져 일찍 퇴근했다. 다음날부터 남편은 결근했다. 매주 수요일이면 나는 동네 언니와 등산하러 다닌다. 화요일 저녁
남편이 아프니 수요일 등산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했다. 남편이 하룻밤 푹 자면 결근은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릴 것 같아서 내가 등산을 하는 2-3시간은 혼자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등산을 취소하지 않았다. 수요일 아침 남편이 나를 깨운다. 응급실이라도 가야겠어.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택시를 부르라는 소린가? 택시 타고 응급실에 가서 접수하고 순서 기다려 진찰받으면 얼추 2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 시간이면 동네 병원이 문 열 시간이다. 내가 없으면 아이들 등교는 또 어쩌나. 여보, 조금 있으면 동네 병원 문 열 텐데 지금 꼭 가는 게 낫겠어? 알았어. 참아볼게. 남편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눕는다. 기침 소리가 더 심해졌다. 전주엔 내가 감기로 고생했는데 이러다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한테까지 옮기면 어쩌나 걱정됐다.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였다. 등산 같이 가는 언니한테 전화했다. 남편이 아파서 못 간다고. 아이들을 서둘러 등교시켰다. 얼굴에 물만 대충 묻히고 남편과 집을 나섰다. 동네 병원에는 대기 환자가 많았다. 나는 남편에게 천천히 오라 하고 먼저 뛰어갔다. 오전 9시도 안 됐는데 병원엔 기다리는 환자가 2-3명이나 있었다. 접수를 마치고 남편을 데리러 병원을 나서려는데 마침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대기실에 앉은 남편은 나를 달달 볶았다. 아직 멀었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좀 물어봐. 나 급하다고 말 좀 해. 아플 땐 아이들보다 더 아이 같다. 의사는 독감이에요. 아이들도 가족들도 모두 조심하세요. 특히 노약자들이요. 라고 말했다. 남편은 주사까지 맞고 병원을 나섰다. 아픈 남편은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얼굴 보기 어려운 남편이 내 곁에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 좋다. 이게 웬 떡이냐 싶다. 그런데 남편이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감기 옮을까봐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한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다. 남편 손을 만져볼 수도 없다. 죽을 가져다 줄 때, 약을 줄 때만 잠깐 안방에 들어갔다. 집에 둘이 있는데 남편은 안방에 갇혔고 나는 안방을 제외한 공간에 갇혔다. 아프지 않은 나까지 우울해졌다. 집에만 있으려니 점점 답답하다. 여보, 나 잠깐 도서관에 다녀와도 될까? 반나절이 지나서. 아픈 남편 버리고 어딜 가냐? 얄밉다. 남편은 자신이 아프다는 핑계로 나까지 오도 가도 못하게 내 발목을 잡았다. 내가 몸살을 앓은 전주에 생긴 일이 떠올랐다.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아파도 죽을 끓여줄 사람이 없으니 굶었다. 그러다 기운 차리고 죽을 끓여 먹었다. 며칠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내가 아프다 해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아프기 전과 똑같다. 난 아파도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챙겼다. 저녁엔 아이들이 분식을 사다 먹었다. 학교 다녀온 아이가 대충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직행한 날이 많았다. 그런 아이를 보며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이들 볼에 뽀뽀도 못하고 엉덩이를 툭툭 쳐주지도 못한 게, 또 남편 손 한 번 만져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지 알게 됐다. 내가 여태 그 기운으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아픈 몸보다 우울한 감정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나는 그렇게 외롭게 앓았는데 남편은 지금 내 수발 다 받으며 앓고 있다. 참 불공평하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남편을 두고 나가고 싶지만 식구들 버려 먹이느라 몸바쳐 회사 일을 하다 앓다 누웠다는 생각이 드니 남편이 안쓰럽다. 그리고 생각나는 말.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신용불량자 아들만 내 아들이다. 남편도 다르지 않다. 건강한 남편은 회사의 남편이고
아픈 남편만 내 남편이다. 이렇게 아플 때만 온전히 내 차지다. 아파야 내 차지가 되는 남편. 이제 회사에서 쓸모가 없어지면 또 내 차지가 되겠지. 그땐 또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을까?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이 중간에 좀 이 아내분의 심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남편이 그렇죠. 아 불쌍하고 막 안쓰럽다가 에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 쌤통이다 약간 이렇게 마음이 또 약간 또 들다가 마지막에는 이 한 문장에 제가 줄을 쳐놨어요. 뭐요? 건강한 남편은 회사의 남편이고 아픈 남편만 내 남편. 맞아요. 이러면서 맞는 또 다시 남편에 대한 이 애정과 안타까움으로 다시 또 마무리가 되네요. 그쵸. 읽으면서 어떻게 공감을 좀 많이 하셨어요? 공감 많이 되고요. 근데 진짜 여자들은 좀 대체로 억울해요. 본인 아플 때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남편들 무뚝뚝하지. 뭐 아이들은 아이들이지. 그러니까. 예. 그 보통 이제 남편들이 일하는 남편들이면은 아내가 아파도 나가야 되잖아요 일터에. 예, 뭐 아내가 아파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저도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되게 서러웠던 적이 있는데 남편들이 아내가 아플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라니까. 약은 먹었어?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인 위로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굉장히 결과론적인 거. 그러니까 병원 갔다 왔어? 갔다 오래니까 왜 그러고 있어? 이런 식의 말은 정말 역효과나요. 막 그런 거 막 야 너 전에도 내가 너 그렇지. 그러다가 내가 그거 너 그럴 줄 알았어. 한번 너 눕는다고 했지.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픈 데를 더 찌르는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냥 돈 안 들잖아요. 말 한마디. 굳이 밥을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말로 그래 어머 되게 아파 보인다. 어떡하니? 어땠어 오늘?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거면 돼요. 그럼 다 나.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 강정민 시민 기자님 직접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정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으신가요? 조금 더 반가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부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 기자고요. 강정민이라고 그러는데 아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만 셋이세요? 우와 강철 엄마다 강철 엄마. 상줘야 돼요. 야, 여기서 이미 인정. 어떠세요? 지금 남편분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그 뒷얘기가 조금 궁금한데요. 네. 네. 그 뒤에 그 전처럼 그렇게 일을 퇴근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금 일을 줄이셨네요? 무조건 좀 일찍 들어오고 저녁 약속을 안 잡으려고. 네. 본인이 이제 몸에 무리가 갔다라는 판단이 드는지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좀 줄여야겠어. 막 이번에 아파 보니까 안 되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얘기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오래 이게 결근을 했으니까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이게 무리가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무리했다고. 그 이번에는 독감에 걸리셔서 그런 건데 네네. 뭐 평소에 어디가 안 좋다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안 하셨어요? 보통 뭐 그렇게 약간 직업병 같은 거 왜 좀 달고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업병이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주중에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늦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엔 거의 이제 자야 되는 집에 오면 거의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하죠. 아니 하루는 아프고 하루는 좀 괜찮고 하루는 아프고 하루는 괜찮고 항상 몸이 안 좋은 상태 집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근데 저는 그 강정민 기자님이 좀 대단하신 게 그 남편은 어쨌든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 치지만 집에서 함께 해야 될 시간에 주로 이제 주무시는 거잖아요. 남편분은 휴식이겠지만 그 가족과 나눠야 될 그 시간을 잠으로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거든요. 어떠세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요. 저 일단 이제 결혼 20년 차니까. 아, 20년이라. 연차가 있으니까요. 연차. 이게 싸워서 변할 수 있는, 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 거죠, 이미.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데 정력을 쏟느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든 거. 아, 이제 예, 도를 이제 닦으셨군요. 아니, 그 되지도 않는 일 갖고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아, 그래서 입사 초기에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협박까지 하셨다고. 네네네. 그래서 한 몇 년쯤 되니까 이제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이다라는 게 좀 깨달아지시던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언제쯤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저희 큰아이가 고3인데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싸웠는데 요즘은 싸우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고. 큰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남편분이 주무시고 이럴 때 그러면 강정민 기자님 뭐 하세요? 그런 휴일이나 이럴 때 함께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혼자서 시간 보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일단 집안일하고요. 집안일하고 그래도 제가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그러는데요. 네. 딱히 하는 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운전을 못하니까 네. 멀리 애들을 데리거나 데리고 다니거나 이렇게가 잘 안 돼요. 네. 그래도 딱히 하는 일이 없다고 하셔도 일단은 혼자서 이 아들 셋을 키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눈꽃 뜰 새 없죠 사실은. 요즘 엄마들이 이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남편분도 이렇게 바쁘시고 사실상 육아에 거의 도움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도움이 있었나요? 그래도 육아 쪽은? 도움이 안 되죠. 왜? 돈 벌어다 주셨잖아요. 그 미천으로 애들 먹고 자고. 그 수요일 등산 그거 지금도 하세요? 예. 수요일 등산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이제 등산하는 언니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잠깐 입원하셔서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엄마랑 목요일 날 가자고. 지금 목요 등산으로 바뀌었어. 이제 또 거기가 아프죠. 남편이 안 아프니까 또 언니가 아프시네. 그 남편분이 지금 이제 영업 일을 하신 거는 최근이신 거죠? 영업 일 하다가 네. 다시 이제 좀 한가한 데로 갔다가 다시 이제 1년 전쯤 다시 복귀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도 뭐 일하시는 거 바쁘신 거는 뭐 다 비슷비슷했겠네요. 그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업 현장에 가면은 더 사이클이나 이런 게 빠르게 돌아가고 이러니까요. 네, 불규칙해지죠. 굉장히 상황들이 많이. 그리고 강정민 기자님이 아플 때 남편분은 뭐라고 좀 그 위로의 말씀을 주셨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무리하지 말라든지 뭐 일찍 자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무리하지 마라. 일찍 안 자니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아프다고 그래서 남편이 딱히 저한테 해주는 건 없죠. 저 스스로 이제 벗어나야지. 정말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부처님한테 전화를 걸었나 하는 생각이 약간 아니 목소리에 어떠한 뭐랄까요 기대나 요구나 분노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너무 담백하셔. 목소리가 완전 닭가슴살처럼 정말 담백하시네. 저 남편분이 그래도 이번에 좀 편찮으시고 나서 조금 변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만 좀 진짜 우리 가족들과 남편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만 더 부탁하고 싶다라면은 제일 크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뭘까요? 저녁 약속을 좀 줄이고 일찍 들어오는 게 아마 주중에 컨디션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해줘야 주말에도 좀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일찍의 기준은 몇 시? 일찍의 기준은 뭐 9시 전에 들어오면 일찍. 9시. 오마이갓. 9시 전. 와, 정말 예. 이게 만약 6시에 끝나면은 한 잔 먹고 들어가도 충분할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1차만 하면 6시에 끝나지를 못하니까 그죠? 자체가 그때 또 이제 퇴근하고 집에까지 오는데 또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저희가 이 인터뷰를 마칠 때 뭐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남편분께 한마디 뭐 이런 거 마지막 질문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남편분 문제가 아니야. 그 남편분 사장님이 지금 이 좀 한마디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워. 남편분 사장님이 이 방송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사장님 그러고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사장님 저희 남편은 이제 한가한 자리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너무 약하잖아요. 너무 저자세 아니에요? 이거 자르면 안 되죠. 자르면 안 되지. 그렇지. 월급 깎게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애가 셋인데 제가 어디 가서 돈을.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뭐 남편분에게 뭐 사랑 고백 같은 거 한마디 더 하실까요? 네, 저희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저하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봐, 범상치 않은 분이야. 살아주셔서 감사하대잖아. 아니 결혼 20년이라고요? 올해로? 네, 올해 딱 20년. 딱 20년. 그 뭐 좀 저걸 하셔야 되겠다. 네, 기념. 그런 게 없어요. 기념 뭐 하셔야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 며칠이세요? 결혼 기념일이 6월 4일이요. 아직 좀 남았으니까. 2달 반 좀 남았네요. 네, 20주년 뭐 하세요. 작게라도. 저희 큰애가 이제 고3이라요. 올해 딱히. 아니 뭐 큰애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이에요. 큰아이 때문에 묻히나요 또. 네.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해놓고 그렇죠. 네, 두 분이서 어디 멀리 가진 않으시더라도 하긴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딱 20주년 걸리는 뭐라도. 해면. 예, 그냥 남편분한테 긴 말씀하지 마시고요. 요 방송을 은근히 집에 틀어놓으세요. 네, 6월 4일 결혼 20주년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말씀 아주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기 재미난 이야기를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예, 남편분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뭐 그런 거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 있으면은 잊지 말고 남겨주십시오 저희한테도. 네, 애프터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참 20년을 살면은 저도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군요. 제 아내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 제가 그럼 앞으로 전 10년 됐거든요. 10년 뒤에는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근데 진짜 너무 바람이 소박하세요. 그죠? 네. 일찍 들어오는 기준이 9시야 9시. 9시. 9시에만 들어와줘도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 9시에 들어와서 쉬고 주말에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라 라는 그치. 그 시간이 지금 9시인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우리 저 학교형 그러니까 손학교. 정치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가 정말 실현이 돼야 될 것 같아. 실현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는 정말 그죠.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 지금 9시가 고작 기대치라고 하시는데 정말 7시 정도만 딱 가족이 모여서 저녁 먹고 티타임하고 일찌감치 자면서 도란도란. 이거가 없어져서 참 그러네요. 말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제가 저도 사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아내도 저한테 늘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 와서 저는 피곤해가지고 털썩 소파에 이렇게 누우면은 그러면은 애랑 좀 놀아주라고 그러고 아니 하루 종일 아빠 기다렸는데 그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 어떡하냐고 맞아. 이게 뭐 부탁을 해요. 맞아.
다행히 이제 잔소리처럼 하진 않고. 아 그래? 나는 호통을 치는데. 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깨어나기 전에 아빠가 나가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 보면 아빠가 없어. 아빠를 보는 시간이 딱 그 저녁에 제가 들어가서 한 2-5시간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1시간 쪽 제가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놀아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정신 번쩍 차려서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이 마음처럼 제가 먼저 잘 안 돼요. 일단은 집에 오면 아이고 됐다 오늘 하루 끝났다 이런 기분이 좀 드니까. 근데 그게 그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게 그죠. 진짜 제 기분 탓은 아니었어요. 저는 저만 기분 탓인 줄 알았더니 OECD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자료를 딱 내놨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나라 1등하는 거 엄청 많잖아. OECD에서. 네, 저기 뭐냐 2013년 노동시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위랍니다. 2위. 아 2위구나. 예, 2위인데 1위 아니어서. 1년 동안 노동자 한 사람이 2,163시간, 2,163시간을 노동을 한대요. 그럼 하루 얼마예요? 하루 평균 8.7시간. 아 8시간 넘네. 8시간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0.7시간 정도는 이 연장 근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에 있는 친구가 멕시코예요. 멕시코가 2,237시간인데요. 통계치를 내기 시작한 게 1980년도부터인데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7년간 한국이 이 부분에 1위였어요. 그래, 나 이거 우리나라 1등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언제 2등으로 내려앉았나 싶어서 반가웠어요. 2008년부터 멕시코가 치고 올라와서 맞아. 멕시코한테 1위 자리를 넘겨주고 저희가 이제 2위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평균 그 OECD 평균 노동 시간이 연간 1,770시간. 앞자리부터가 아예 달라요. 그렇구나. 예, 한국보다 393시간 짧은데요. 하루 평균으로 치면은 OECD 평균이 7.1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7시간 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8시간도 일 안 하고? OECD 1위 국가의 평균 근로 시간이 아니고 평균. 그러니까. 1위가 아니라 평균들. 그러니까 7시간보다 더 적게 하는 나라들도 6시간, 5시간 거잖아.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하기야 이태리는 뭐 낮잠 시간도 다 보장. 그러니까 점심 2시간 먹고 그러니까. 낮잠 자고 그러니까. 여름 휴가 뭐 한 달씩 가고 막 그러잖아요. 프랑스 이런 데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 진짜 이런 통계가 뭐 1980년부터 나왔다는데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뭐 경제가 어렵다느니 그러니까. 뭐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참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낀 게 박형수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다른 신문에 사진 기자분 한 분이 이제 그렇죠. 40대 그렇죠. 갑작스럽게 좀 돌아가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안에서도 막 그분을 이제 막 명복을 빈다 이러면서 추모하는 막 그런 글도 올리고 했었는데 그렇죠. 솔직히 저는 그 말이 뭐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사실 뭐 40대, 50대 노동자들이 돌연사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40대 요즘에 네. 저 아는 분들 가족 여행 갔다가 저기 뭐죠? 콤마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낮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좀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너무 저한테만 지금 무서워서 좀 살살 얘기했더니 앞에 있는 최규하 씨가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얘기하라고 그러네요. 네, 여하튼 근데 주변에 요즘에 그런 40대들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있어요. 명복을 빈다는 말이 공허하다. 더 이상 우리 명복을 빌지 말고 지금의 행복을 빌어주자. 그래. 그러니까 죽고 나서 명복 빌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그분이 조금 더 편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한창 막 가족도 있고 있을 텐데 참 그래서 우리 좀 가족들과 함께 좀 행복하게 일하고 시간도 보내고 아픈 거를 내 남편이 아픈 걸 이렇게 아내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죽해야 아파야 조금 감정을 나눌 수 있겠냐고. 좀 그런 세상을 좀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고요. 네, 지난주 방송 청취 소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을 쉬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역시 잊지 않고 기다려주신 애청자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남지연님 정말 부러운 부모님입니다. 레알.
이게 지난주 이야기가 그 고3 학생에게 고1이었죠. 고1 학생에게 그 아르바이트 시키고 엄마가 그 이야기를 쓴 글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부러운 부모님입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이희숙님, 저는 콩 심은데 팥나길 바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대단한 분이네요. 좋은 열매가 맺을 것 같네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 나누면서 아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소리 안 한다면서 그렇죠. 네, 콩 심은 데는 콩이 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를 또 이렇게 또 이 보통의 부모님의 바람이 이렇죠. 예. 그럼요. 네, 이렇게 또 정치소감 남겨주셨습니다. 사이다 정치소감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검색하시면은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 네, 카카오톡으로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어, 참아볼게. 나 급하다고 말 좀 해. 나이 50살에 영업부로 발령나고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온 남편의 이 두 마디가 가슴을 울립니다. 참을 만큼 참아왔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급하다고 재촉하는 이 남자. 은퇴 연령기에 접어든 대한민국 남자들의 육성처럼 들립니다. 오늘 밤에는 왠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내 옆자리에 누운 그대에게. 당신은 꿈이 뭐였어?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을 하실 분은 02733-5505번 내선 274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70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숙, 최규화,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